안녕하세요. 모델로 피부과 서구일입니다. 오늘은 필러 시술을 받으면 인상이 밝아 보이는 시술 부위 두 군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미간의 골진주름인데요. 미간에 주름이 있으면 분노, 좌절, 사나운 느낌 이런 안 좋은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 보툴리눔 톡신 시술에 처음 시작하는 부위이기도 하고 많이 하는 부위가 미간 주름이 아닌가 싶은데요. 미간 주름을 보톡스로 할 수 없는 이미 고리진 미간 주름은 필러를 하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 미간 주름, 골진 미간 주름이 인상을 밝아 보이게 하는 가장 넘버원으로 중요한 부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미간에 인상 쓰는 표정 주름이 계속 반복이 되면 11자로 혹은 내천자로 고리지기 마련인데요.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30대 여성분처럼 이미 이렇게 고리져 있는 미간 주름에는 필러를 해서 이렇게 펴주셔야 됩니다. 고리진 주름은 필러로 잡을 수 있지만 이미 이렇게 피부 표면에 오래돼서 실처럼 선이 가버린 그런 주름은 피부 표면에 스크래치가 나버린 거거든요. 그 자체는 해결되지 않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분은 이제 60대 후반의 남자분이신데요. 보시는 것처럼 미간의 골진 주름은 필러를 이용해서 쫙 펴졌지만 피부 표면에 선이 있는 것은 없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이 미간 골진 주름이나 그 선을 필러를 없애기 위해서 필러를 이제 상담받으러 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테스트가 펴기 검사, 영어로는 이제 스프레드 테스트라고 하는데요. 자, 이분에서처럼 이렇게 펴보는 거죠, 미리. 이 골진 주름을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펴본 다음에 펴서 좋아지는 정도가 필러를 썼을 때 좋아질 수 있는 정도거든요. 그래서 그 정도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효과고, 이렇게 펴도 안 없어지는 그 선은 필러를 해도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거죠. 미간 필러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필러가 혈관 내로 주입이 돼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피부 괴사나 실명 이런 것까지 생길 수 있는데요. 이쪽으로 필러가 혈관 내로 주입이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분은 이제 다른 병원에서 이제 의뢰된 케이스인데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이런 이마에 이렇게 수포 같은 농포 같은 것이 잡히면서 다행히 이분은 피부 괴사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미간에 할 때도 가능하면 그 캐뉼라라고 해서 끝이 뭉툭한 그런 바늘을 써서 이 필러 골진 부분을 채우고 있습니다. 미간 필러의 지속기간은 보톡스보다 훨씬 긴데요. 최소한 1년에서 2년 이상 지속됩니다. 다만 미간 필러를 할 때 미간 필러만 단독으로 하시면 이게 계속 찡그리다 보면 이 부분이 자꾸 빨리 패이거나 아니면 여기 넣었던 게 위치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 필러 시술한 데는 괜찮은데 그 주변이 꺼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톡스랑 같이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. 그래서 만약에 약간 골진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보톡스를 먼저 해보시고 한 1, 2주 있다가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필러를 하는, 그리고 필러 하시고 나서도 한 4개월에 한 번, 그러니까 완전히 보톡스가 풀리기 전에 예방적으로 4개월에 한 번 정도 미간 보톡스를 해주시면 아까 필러로 안 되는 그런 실성 같은 실주름도 한 1년 정도 반복해서 계속 하시다 보면 그 실주름도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미간 필러가 인상을 밝게 하는 넘버원 필러 시술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. 인상이 밝아 보이는 두 번째 시술 부위는 바로 눈 밑 꺼짐인데요. 본인은 전혀 피곤하지 않은데 주변에서 전부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대개는 눈밑이 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눈밑이 꺼지면 이 부분이 푹 꺼지면서 이게 그늘이 지니까 다크서클이 심해 보이거든요. 그리고 이런 부분은 오히려 코 옆에 있는 팔자지방 그 부위는 더 두드러지고, 그러니까 처져 보이기도 하고 나이 들어 보이기도 하고 피곤해 보이기도 하는 것이 눈밑이 꺼져서 그렇습니다. 눈밑 꺼짐 필러는
이 부분에 눈물 고랑이라는 부분, 그분이 처음에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 앞광대 부위, 여기가 이제 뭐 눈밑 팔자라고도 하고 뭐 인디언들 페인팅이 그렇게 생겼다고 해서 뭐 인디언 밴드라고도 불리는 부위인데, 이 눈밑과 앞광대 부위가 꺼지면 전체적으로 좀 다크서클이 심하게 보입니다. 눈밑 앞광대 꺼진 부위를 채우면 지금 이분에서 보시는 것처럼 30대 후반의 여성분이신데 다크서클이 많이 개선이 되고 꺼진 부위가 채워지니까 앞광대가 올라오면서 뭔지 모르게 좀 입체감도 있고 리프팅 되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고요. 또 이분에서도 마찬가지로 30대 중반이신데 인디언 밴드가 굉장히 심하시죠. 그 부위가 올라오니까 울퉁불퉁한 느낌이 없어지고 처진 느낌이 많이 개선된 걸 알 수 있습니다. 이분은 50대 후반이신데요. 이 앞광대도 살짝 꺼져 있지만 눈물 고랑과 함께 이 바깥쪽 눈꺼풀 광대 고랑이 많이 꺼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앞광대와 함께 이 눈꺼풀 광대 고랑까지 같이 채워줘야지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. 만약에 이 부분을 채우지 않으면 오히려 거기가 층이 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또 하나는 웃을 때 눈밑 근육이 발달되신 분이 있습니다. 자, 이분은 뭘 특별히 하신 게 아니거든요. 웃을 때 이렇게 눈밑 근육이 많이 튀어나오는 분이세요. 우리나라 사람이 10명에 서너 명이 이 근육이 발달이 돼 있는데 이분은 유난히 발달된 케이스죠. 근데 이런 경우에 앞광대에다가 필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자꾸 근육이 수축하면서 뭉치기도 하고 위치 이동도 발생할 수 있고 빨리 꺼지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톡스를 이용해서 이 눈밑 근육을 좀 안 움직이게 해놓고 시술을 하셔야 되고, 하고 나서도 주기적으로 이 보톡스를 맞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. 보시면 이거는 보톡스 맞기 전이고 보톡스 맞고 나서는 이렇게 안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근육이 발달되신 분이 만약에 필러 시술 후에 보톡스를 하지 않고 뭐 1년, 2년 있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분에서처럼 이 밑에는 꺼지고 그 부분이 이렇게 뭉치는 경향이 발생합니다. 이게 뭐 금방 뭐 한두 달 만에 생기진 않지만 이렇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톡스를 같이 해주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부작용이라기보다 어떤 밸런스의 문제인데, 저는 항상 그 필러 시술을 할 때 뭐 다른 미용 시술이나 해서 마찬가지로 얼굴 전체의 그 밸런스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, 가끔 눈밑 꺼진 필러를 하시고 나서 내가 어려 보이고 좀 덜 피곤해 보이고 이런 거는 좋은데 광대가 커져서 좀 녹이러 왔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분들의 특징을 보니까 역광대가 발달이 돼 있으면서 볼이 꺼진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이후에는 볼이 꺼진 분들을 이 앞광대 필러를 할 때 여기다 직접 우리가 필러를 넣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나 연결되면서 광대가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볼 꺼진 게 오히려 광대를 두드러지게 하는 착시 현상을 유발하는데, 그 착시 현상을 거꾸로 이용을 하면 됩니다. 이 부분이 꺼진 부분을 미리 필러로 채워놓고 여기 앞광대에 필러를 하시면 광대가 두드러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요. 이분도 역시 약간 볼이 꺼져 있고 역광대가 있는 경우에 이 앞광대를 하면서 볼을 채워주니까 훨씬 그런 느낌이 없지 않습니까? 이처럼 필러라는 게 어느 딱 한 부위를 해서 거기만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적인 얼굴의 어떤 조화를 생각을 해서 밸런스를 맞춰서 시술하는 게 이런 미용 시술하는 의사로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오늘은 필러 시술을 하면 인상이 밝아지는 부위 두 군데, 미간 필러와 눈밑 꺼진 필러 두 군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인상을 좀 밝게 또 젊게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두 부위의 필러 시술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